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 일상은 여전히 혼돈의 연속이죠. 코로나는 여전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미국 대선과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는 어떤 권력의 한계랄까? 무상함도 느끼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집, 편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저의 규칙은 유준재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인데요. 강렬한 메시지가 녹아있는 작품이라 그림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편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시저는요, 울창한 숲속 늪지대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악어예요. 숲은 시저의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결국 시저의 규칙이 곧 이 숲의 규칙인 셈이죠. 하루는 시저가 어미새를 잡아먹었는데 이후에 남겨진 새알들을 대하는 시저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자기가 세우는 규칙의 변화, 이걸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저 맞습니다. 작가님이 숲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는 이 악어의 이름을 시저라고 명명하신 그 순간, 은유적 기법이 정확하게 관통한다고 봐야겠죠. 프랑스 문학가이자 정신분석의 대가인 락강의 이론을 보면요, 언어도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 뭐에 이름을 붙이는 이 명명, 이거에 있어 참 사람들의 무의식이 잘 묻어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저라는 이름이 이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굳이 강자, 약자, 이런 개념이나 권력, 욕망, 본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확 느껴지는 그 느낌적 느낌?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직관의 힘이라는 건데, 그림책이기에 이런 일련의 장치를 통해서 어떤 반전의 힘과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몇 페이지의 그림 안에 권력, 욕망, 약육강식,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갑적인 시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숲속의 왕. 아무도 나와 견줄 수 없어. 나는 가장 거칠고 강해. 너희들 모두 다 내 먹잇감이야. 숨소리도 크게 내선 안 돼. 이게 바로 이 숲의 규칙이고 나 시저의 규칙이지. 이렇게 시저는 우주의 중심을 자신으로 두고 자기 규칙대로 살던 정말 강자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있는 절대 강자들, 절대 변하지 않을 그 권력자들, 이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책에서는요, 그랬던 시저가 새의 알을 키우면서 그 알들에게서 뭔가 애착을 느끼고 뭔가 소중함을 느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겠어요, 현실에서는? 이 대목에서 바로 반전과 설득의 힘이 작용하는 건데요. 시저의 변화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러는 거죠.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픈 이웃과 가난한 삶에 냉정한 우리,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그들의 아주 작은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사회에 우리 있지 않은가? 이런 물음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저가 사는 숲은 인정사정 없는 정글의 법칙, 먹이사슬의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근데 작가는 이 그림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시저에게 인간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장치를 얹어주죠. 근데요, 이렇게 인간적 사고를 한다는 장치를 얹어주자마자 문득문득 만나는 사건, 행위에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혼란을 느끼는 이 시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추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멈칫하게 되는 그런 변화. 동물이었는데 인간적 사고를 한다는 이 프레임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민이나 좌절과 흡사, 비슷하기 때문이죠. 특히 늘 풍요로울 것 같았던 물질사회의 병폐가 코로나를 겪으며 표면화되고 우리가 알던 부와 권력, 이것의 민낯을 보게 되는 상황. 여기에서요,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다시 자문해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시저의 고뇌는 내 행동이 옳은가? 이런 질문인데요. 나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자문인 겁니다. 욕망이 가득해서 아기다툼을 하는 우리가 과연 시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규칙을 존중하고 공생하고 있는 걸까? 공정을 말하고는 있지만 과연 공정이 잘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에 쉽게 답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내 행동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답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생과 조화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약육강식이 아닌 공동 운명체로서의 모두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변화, 이런 걸 계속 모색하는 그런 어떤 행동, 연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마지막에서 시저는 과연 아기 새들을 어떻게 할까요? 카이사르처럼 눈 밑에 상처가 있는 악어 시저는요, 숲의 지배자였지만 아기 새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거 내가 혼자구나, 내가 절대 권력이구나, 이런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스스로 받습니다. 그리고요, 좀 거듭나게 되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모두를 아우르는 규칙을 고민해야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사는 게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나를 들여다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모두의 규칙, 조화로운 사회로 한 걸음을 더 다가간 게 아닌가. 정말 역설이죠. 예. 그러는 가운데 느리지만 이런 공생, 상생의 변화들을 만들어 온 것 또한 분명 우리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버거워하는 현대인들 너무 많잖아요. 이유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이니까 뭐 서로의 가치관이나 행동 등의 충돌이 가져오는 문제들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막강한 힘으로 대별되는 시저라는 인물, 이 책에 등장하는 것, 그거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추면요. 한 집안의 가장이나 조직체를 이끄는 리더, 그리고 지금 막 연애를 시작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그런 연인들, 이런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